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피부에서 이제 피부로 기후변화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근데 정작 기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얼음 각각에서 기후와 관련된 개념이 어떤 것이고 이 기후가 각각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실체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책을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 걸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의 기후가 성품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기후가 바뀌게 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 기상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 기후가 바뀌었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후를 성품에다가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 지구의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기후는 과거에도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이유로도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열에너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지구 내부에서 또 화산 폭발이라든가 바닷물의 어떤 움직임, 순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기후가 자연스럽게 변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이런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이 있어 왔고 계속 있을 것인데 그 문제는 최근에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배출하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온실효과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섭씨 1도의 온도는 사실 우리 기상에서 또 날씨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큰 온도가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도 뭐 일교차가 10도, 20도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계절적으로도 계절이 바뀌면 수십 도, 20도, 30도씩 온도가 바뀌니까 1도의 온도가 그렇게 기상에서는 큰 온도가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기후에서의 1도를 말하는 거라서 기후에서의 1도는 굉장히 큰 온도입니다. 장기간 평균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그런 온도가 1도나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사람도 체온이 36.5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검사도 많이 받고 발열 체크하는데 1도만 올라도 우리 이거 뭐 발열 의심 환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할 이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기후에서의 온도가 1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큰 이제 위험으로 과학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요. 기후에서 이제 1.5도씨, 2도씨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마치 절벽 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밀려가다가 계속 밀리다 보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극한의 그 끝값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5도씨, 2도씨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벌써 1도씨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쳐서 뭐 플라스틱기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뭐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여러 가지 우리 일회용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돼서 이제 바다로도 막 흘러 들어가서 거대한 바다의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것들이 잘게 부서지지만 이 잘게 부서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에 있다 보면은 바닷속에 사는 작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생물들이 그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고
또 그런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다른 생물들을 또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밥상에까지 이제 이것이 올라오니까 우리 이 해양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오염 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단지 이게 환경 오염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먹이로 오인하고 잘못 먹고 이렇게 해서 바다 생태계가 건강을 잃어가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원래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대기 중에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랑크톤들이 건강을 잃어서 광합성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 같은 이 온실효과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후 문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해양 오염 문제인 것이죠.